네, 안녕하세요. 오늘 4주 5일차 수업 복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4주 10을 들어갈 때부터는 모든 걸 다 복습하기보다는 제가 모르는 거 위주나 이건 되게 좋은 인사이트다 하는 것들 이제 복습을 하는데요. 포인터 참조형 값 반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인터를 반환할 때, 참조를 반환할 때, 그리고 값 반환을 할 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반환을 하는지, 그리고 하면 안 되는지 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나 참조형은 결국에는 주소를 반환하기 때문에 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소를 반환하는 경우가 지역 변수의 주소를 반환하거나 아니면 동작 할당 받은 메모리에 주소를 반환을 하는 경우, 그리고 디스 포인터의 값을 변경한 다음에 그 변경한 값에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변경해서 반환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요. 포인터 같은 경우 반환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댕글링 포인터라는 거예요. 즉 함수는 결국에는 호출됐다가 스택에서 사라지죠. 사라지게 되면은 사라진 스택에 지역 변수의 주소를 반환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호출한 쪽에서 참조를 하게 되는데, 참조를 하게 되면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삭제된, 이미 사용하지 않는 스택의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댕글링 포인터예요. 즉 당장 참조하고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접근해서 쓰려고 할 때는 잘못이겠죠. 왜냐면 스택 입장에서는 여기는 내가 지금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데 너가 참조하고 있네,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컴파일 에러를 내뱉겠죠. 컴파일 에러는 아닙니다. 댕글링 포인터가 위험하다고 경고는 뜨지. 근데 이제 실제로 런타임 시에 이제 에러가 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댕글링 포인터를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주소값을 반환할 때는 지금 이 주소가 어떤 변수의 주소인지, 동적 할당 받은 메모리의 주소면 조금 나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동적 할당 받은 메모리는 내가 계속 가지고 있고 잃어버리지만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해제를 해줘도 되거든요. 해제만 잘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랄까 조금 안전하진 않아도 뭐 못할 짓은 아니다. 근데 댕글링 포인터 같은 경우는 즉 이미 삭제되는 지역 변수의 주소를 반환하는 것 같은 건 이제 조심해야죠. 이게 저도 되게 실수한 게, 처음에 이제 지역에다가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럼 객체 포인터를 반환해야지 하고 객체 주소를 반환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댕글링 포인터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참조형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는 포인터로 돌기 때문에 주소를 반환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참조 같은 경우는 반환 타입에서는 참조나 일반 값 타입이나 나눌 수가 있지만 실제로 리턴하는 타입을 보면은 값이나 참조나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여지가 있어서 리턴 타입으로 명확하게 참조를 반환하는 거면은 참조, 값을 반환하는 거면 값이라고 명확히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값을 반환을 해요. 값을 반환하는데 받는 쪽에서 참조로 받아버리면은 이거는 참조로 받아지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것도 댕글링 레퍼런스가 됩니다. 왜냐면은 나는 값으로 반환을 했는데 이걸 받는 쪽에서 참조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해당 함수의 지역 변수를 지금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댕글링 레퍼런스예요. 왜냐면 이미 사라지는 지역에 객체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참조형의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값반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지역에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를 임시로 이게 반환을 해서 객체를 복사 생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함수에서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 객체의 값을 변경을 한 다음에 그 객체로 이제 반환을 하면서 호출한 쪽에서 객체 초기화하는 값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복사 일리전 해가지고 복사 생략을 컴파일러가 진행을 해서 어쨌든 임시 객체가 원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값반환이에요. 값반환 같은 경우에는 뭐 댕글링 될 경우는 없고요. 값은 대부분 이제 리턴 값들은 RAX나 EAX에 저장돼서 이제 호출한 쪽에서 꺼내서 사용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크기가 크다 그러면 이제 스택에다 복사를 해두고 사용을 하거나, 좀 더 최적화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스택 영역에, 호출자 스택 영역에 미리 숨겨진 객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객체를 생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참조해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값반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이제 레지스터에 리턴 값이 담겨서 반환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도의 크기라면은 스택에다 복사를 해놓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이 경우에도 객체를 반환할 경우에 임시 객체가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객체의 값을 이제, 객체 자체는 지역 변수에 생성한 객체 자체는 이미 스택이 내려가면서 스택에서 함수
함수 지역이 내려가면서 사라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복사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임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이 임시 객체로 하여금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갓바나의 형태고요. 레지스터에 담길 수도 있고 스택에 담길 수도 있고, 좀 더 최적화를 하면은 이제 호출하는 함수의 스택 부분에 이제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걸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이터레이터가 뭐냐? 이게 되게, 이터레이터가 반복자라고 해서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 이 STL 컨테이너 내부에 이제 이너 클래스라는 걸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너 클래스는 클래스 안에 클래스 형태로, 내부 클래스와 외부 클래스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상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은 부모 클래스의 메모리 레이아웃을 가지고 자식 클래스가 포함하고 있는 형태로 객체가 생성이 되잖아요. 메모리 레이아웃이 잡히거든요. 근데 이터레이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말 둘이 독립적인 완전히 다른 객체예요. 그냥 단지 이터레이터가 어떤 특정한 이유로 필요에 의해서 내부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을 뿐 그 둘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벡터 안에 이터레이터는 벡터 콜론 콜론 이터레이터로 생성을 해줘서 이터레이터 타입이다, 벡터 안에 있는 이터레이터 타입이다 라고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터레이터 안에 있는 멤버 변수들만 당연히 가지게 되고 멤버 함수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개별적인 객체이기 때문에. 근데 클래스는 벡터 역시 벡터를 생성하면 이터레이터 절대 딸려오지 않아요. 이터레이터는 따로 생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타입을 지정을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반복자라는 디자인 패턴인데, 이 디자인 패턴은 뭐냐면은 획일화된 인터페이스 제공을 위한 디자인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자료 구조가 STL 컨테이너에 구현된 자료 구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스택, 큐, 동적 배열, 리스트, 맵, 언오더드 맵, 큐, 뭐 셋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다르면 안에 구현된 모양도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노드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적 배열 같은 경우는 배열 안에 배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배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데이터 구조를 이제 통일되게 획일화된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즉 데이터 구조는 다르지만 내부적인 구현도 다르고 이 데이터를 빼내려면은 들어가는 코드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다른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 안에서 이터레이터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똑같이 데이터를 참조해서 순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게 반복자라는 겁니다. 즉 데이터를 순회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건 데이터를 순회하기 위해서 이터레이터를 사용을 하고 공통된 방법으로 데이터를 각각 순회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이터레이터는 각각의 서로 다른 자료 구조들을 공통된 인터페이스로 순회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반복자 패턴, 디자인 패턴의 구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객체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 사용하는 방법은, 이터레이터는 일단은 클래스 안에 자료 구조 컨테이너 클래스 안에 이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컨테이너 콜론 이터레이터 형태로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터레이터 객체를 얻어와야 돼요. 이터레이터 객체를 얻어온다는 게 뭐냐면은, 자, 시작과 끝을 얻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 함수는 어디 구현되어 있다? 즉 이터레이터를 가진 외부 클래스에 모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egin과 end로 시작과 끝을 이터레이터는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외부 컨테이너 객체 있잖아요. 컨테이너 객체점 begin 하게 되면은 자신의 첫 데이터 주소를, 첫 번째 데이터 주소를 이터레이터 타입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임시 객체를 반환을 하게 되고 값을 이제 복사해서 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카피 일리전이 일어나면서 원래는 지역에 이터레이터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생성한 지역 변수 객체 이터레이터 객체를 반환함으로써 이게 이제 RAX에 복사되거나 아니면 스택에 복사된 다음에 임시 객체가 실제 이터레이터 객체의 복사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무명 객체, 즉 왜냐하면 어차피 이 이터레이터는 반환돼서 실제 원본 이터레이터에 복사되는 용도로 쓰일 거예요. 그러면 임시 객체로 만드는 겁니다. 임시 객체가 뭐냐? 그냥 리턴한 다음에 앞에 객체 이름도 없이 그냥 생성을 해서 바로
반환을 하는 겁니다. 즉 메모리에 그냥 바로 생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안 짓고 상수처럼 이제 그냥 코드에 박아놓듯이 객체 생성을 하면은 매개 변수로 이제 필요한 값들을 넣어주고 객체 생성을 해서 바로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애초에 지역에 한번 생성 안 해도 되니까 바로 임시 객체가 돼서 이 임시 객체가 카피 일리전, 즉 최적화를 만나면은 그냥 임시 객체를 원본 객체처럼 그냥 사용을 해버립니다. 즉 복사 생성하지 않고 그냥 기본 생성자 한번 호출한 다음에 그 값으로 그냥 초기화를 해버려요. 컴파일러가. 그래서 복사 생성자에서 복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임시 객체는 일반적으로 이제 버리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초기화를 진행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비긴을 얻어오면은 비긴은 해당 자료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첫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인터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터레이터가 결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 역참조 연산자가 오버로딩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터레이터 클래스 안에 오버로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참조를 하면은 실제로 이터레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첫 번째 주소의 데이터 값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요. 역시 이 역참조한 거는 오른쪽에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값 대입받고 대입받은 거 여기다 전달해주는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터레이터의 연산자, 이렇게 포인터 연산자가 구현이 되어 있다. 이게 동적 배열 이터레이터도 있고 똑같이 리스트, 맵, 셋, 큐, 스택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공통적인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클래스의 상황에 맞는 이터레이터를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너 클래스로 넣은 거고요. 물론 이너 클래스를 따로 빼서 같은 계층의 예를 들어서 벡터 이터레이터, 리스트 이터레이터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해당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프렌드십을 이용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터레이터가 내부에 구현이 되어 있으므로 생성할 때 이제 같은 타입을 맞춰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템플릿을 이터레이터가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즉 우리가 이제 STL 컨테이너 생성할 때 템플릿으로 해가지고 타입 넣어주면서 템플릿에서 이제 벡터나 그런 걸 생성을 하잖아요. 코드를 뽑아내잖아요. 그때 이터레이터도 같이 이제 이터레이터 선언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인트 벡터 형태면은 똑같이 벡터 인트 콜론 이터레이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인트 벡터의 데이터를 가리키는 인트 타입의 이터레이터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제 타입을 가져오거든요. 템플릿화 돼서. 그래서 이터레이터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이런 각각의 다른 구조에서 다 데이터를 순회하는 방법, 꺼내는 방법, 삭제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공통적인 메서드로, 공통적인 방법으로 내가 자료 구조의 특성만 알면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터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획일화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이터레이터의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카피 일리전 이터레이터는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런 연산자 오버로딩이 다 되어 있어요. 연산자 오버로딩이 다 되어 있고 비긴 엔드로 해가지고 엔드는 마지막 데이터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 좀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카피 일리전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 최적화인데, 제가 이게 너무 컴파일러가 최적화 주는 거 처음에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를 굉장히 삽질을 많이 했던 주제예요.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임시 객체가 있잖아요. 함수에서 임시 객체를 리턴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임시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다가 그게 객체를 생성하는데 사용이 되면은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임시 객체에 있는 값을 복사해서 임시 객체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돼야 되는데 일단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안 돼요. 이동 생성자가 호출이 될 줄 알았는데 이동 생성자도 호출이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냐? 그냥 안 해요. 그냥 기본 생성자 한번 호출한 다음에 끝입니다. 그러니까 임시객체 만들 때 한번 호출한 다음에 임시객체를 그냥 원본 객체처럼 치환한다 그래야 되나?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그래서 원본 객체에 대해서 따로 초기화를 그냥 기본 생성자 한 번만 초기화를 해버리고 그냥 저 복사 임시객체를 그냥 원본으로 사용을 해버려요. 따로 복사 생성이나 이동 생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파일러 최적화라고 하는데 14부터 들어왔다 그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임시 객체에 대해서 초기화를 해준다. 초기화를 이제 생성자 호출을 안 하고 그대로 이제 객체를 생성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제가 납득을 하게 됐고,
참 컴파일러가 똑똑하다. 컴파일러를 이해하는 게 곧 C++을 잘하는 길이겠구나. 컴파일러한테 항상 물어봐야 돼. 컴파일러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복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